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란이 미국 항공모함을 향해 무려 111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쏟아부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마 뉴스를 챙겨보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게 바로 며칠 전인 2026년 4월 중순에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은 미사일 111발이 시속 3000마일 즉 마하사의 엄청난 속도로 미국 군함을 향해 날아간 겁니다. 이 정도면 피할 틈도 없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한 발. 네, 정말 단 한 발도 미군 군함을 스치지 못했습니다. 111발 전부가 공중에서 완벽하게 요격돼서 지금은 태평양 바다 밑바닥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거든요. 100% 요격이라는 현대 해전 역사상 신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충격적인 사실은 백악관 브리핑도 아니고 미국 주요 언론의 특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우연히 알려졌거든요. 시간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트럼프의 유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가 말하는 팁 비과세나 초과 근무수당 같은 뻔한 국내 선거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연설 중간에 특유의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기 자랑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군대와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러더니 이렇게 폭탄 발언을 던집니다. 그들이 우리 군함 한 척에 미사일 111발을 쏘았다. 속도는 시속 3000마일이었다. 하지만 111발 전부 격추됐다. 지금 걔네들 전부 바다 밑에 누워있다. 현장에 있던 지지자들은 그냥 트럼프식 유머나 허풍인 줄 알고 박장대소하며 환호했죠.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잡담을 듣고 등골에 식은땀이 쫙 흐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이징에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수뇌부들이었죠. 여기서 지루해지면 안 되니까 핵심만 짚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체 왜 이란이 미사일을 쐈는데 중국 수뇌부가 기겁을 했을까요? 바로 두 번째 반전. 이란이 쏜 그 미사일과 111발을 동시에 쏘아 올린 초포와 공격 전술이 몽땅 중국의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 텐데요. 지금부터 내용이 진짜 재밌어집니다. 도대체 중국이 왜 이란의 실패를 보고 덜덜 떨며 자신들의 물량 공세 전략이 미국에 안 통한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의 방중과 미중 관계에 어떤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왜 그렇게 기겁을 했는지 알려면 초포와 공격이라는 전술을 먼저 알아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무식한 물량 공세입니다. 아무리 미국 항공모함 방어력이 뛰어나도 한 번에 100발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200발, 300발을 동시에 쏴버리자, 이런 무식하지만 나름 그럴싸한 계산인 거죠.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이 전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대만 해협에 미군 항공모함이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하려고 로켓 부대를 엄청나게 키운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수만 번 돌리면서 야, 이거면 미군도 어쩔 수 없다, 미사일 비를 내려주마 하면서 자신만만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란이 중국산 미사일과 중국이 제공한 위성 시스템을 가지고 미국 항공모함에 실전 테스트를 해본 셈이 된 겁니다. 이란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111발을 동시에 쐈는데 결과는 어땠죠? 미군 군함에는 페인트 한 조각 안 벗겨졌거든요. 미군의 레이더 방어 네트워크가 111발의 고속 미사일을 순식간에 전부 포착하고 대공 미사일과 기관포로 완벽한 방어 그물을 쳐버린 거죠. 이 참담한 결과를 본 중국 수뇌부의 등골이 얼마나 오싹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준비한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미군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는 그냥 우스꽝스러운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아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사실 더 놀라운 건 중국산 무기의 굴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전에 베네수엘라 사태 때도 중국산 군사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엄청난 수치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당시 베네수엘라가 중국 무기만 믿고 떵떵거리다가 막상 실전에서는 레이더도 먹통이고 무용지물이 되는 바람에 국제적인 망신을 톡톡히 당했죠. 그런데 이번 111발 공격 실패까지 쐐기를 박으면서 전 세계가 중국의 군사력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와, 중국산 무기 가성비 좋다고 해서 샀더니 실전에서는 완전 고철 덩어리네, 이러면서 다들 손절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무기 장사도 망치고 군사 강대국이라는 자존심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결국 이번 이란의 111발 발사는 단순히 중동의 무력 충돌을 넘어서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무기의 양만으로는 무식하게 숫자만 밀어붙여서는 절대로 미국과 항공모함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걸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동시에 천조국 미국의 방어력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강한지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시점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가 앞으로의 국제 정세에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까요? 당장 트럼프의 중국 방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진 이란은 과연 어떤 카드를 쥐고 미국과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자존심은 그야말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이 충격적인 결과는 앞으로 트럼프의 방중 일정과 미중 관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지진이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된다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예전 같았으면 중국도 우리 로켓 부대 무시하지 마라, 대만 건드리면 미군 항모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라면서 큰 소리를 쳤겠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트럼프가 속으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자랑하던 그 초포화 공격 이란이 대신 해봤는데 우리 군함에 흠집 하나 못 내더라. 이러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겁니다. 미국을 군사력으로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눈앞에서 찢겨 나간 셈이거든요. 결국 중국은 무역 협상이나 관세 문제에서도 예전처럼 빳빳하게 고개를 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몽둥이를 들면 겉으로는 반발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111발의 미사일을 허공에 날려버린 이란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연설에서 아주 치명적인 팩트 폭행을 한 번 더 날렸거든요. 이란의 자랑이던 최신형 스텔스 미사일 호위함 솔레이마니오 마저도 지금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이란 해군의 상징이자 자존심이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어 용궁으로 가버린 거죠. 여기서 잠깐 상황을 정리해볼까요? 이제 전 세계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미사일 숫자만 많이 찍어내서 쏟아붓는 인해전술 방식으로는 절대로 천조국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항공모함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요. 호랑이 앞에 하룻강아지처럼 군사력으로는 이란이 미국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실전을 통해 너무나도 확고해진 거죠. 그렇다면 무기력해진 이란은 앞으로 어떤 카드를 들고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될까요? 군사적 도발이라는 카드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된 상황에서 결국 경제 제재 완화나 자국 내 정치적 간정을 위해 어떻게든 다른 핑계를 대며 미국과 대화를 시도하려 할 텐데요. 이란이 과연 어떤 명분을 내세워 체면을 구기지 않고 협상을 이어나갈지 전 세계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11발의 미사일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나비 효과가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란의 얽히고 설킨 힘겨루기 속에서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미국의 압도적인 방어력을 두 눈으로 확인한 지금 여러분은 과연 중국이 대만을 정말로 침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